지금 세계는 중국의 천재 과학자가 만들어낸 중국의 인공지능 딥식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근데 이렇게 딱 지난 1월에 이제 이걸 발표했는데 지금 세계가 이것 때문에 딥식 때문에 2번 놀래고 있어요. 중국의 아주 뛰어난 인공지능 때문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의 스타트업 업체가 그 잘 나가던 미국보다 더 고성능이고 싼 값의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스푸트니크다. 스푸트니크가 뭐냐면 1950년대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쏴올렸고 미국이 날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특히 미국의 그 인공지능 선도국인 미국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게 놀랄 만한 게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베이징대학은 14학 중에서 우수하는 사람이 가니까 이게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한 20대, 30대 140명이에요. 이 140명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도 안 했대요. 토종이래요. 중국의 토종 연구 인력이 창업이 1년 반 만에, 스타트업 한 지 1년 반 만에 20억 원 자본금으로 세계가 놀란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미국 너희들은 말짱 꽝이다. 너희들 뭐, 인공지능 반도체 중국 수출을 뭐 규제해가지고 중국이 인공지능으로 굴기 못하게 난리쳤는데 너희들 이제 완전히 뭐 이제 중국한테 장했다. 이거는 차이나의 승리다. 뭐 인공지능 전쟁이나 반도체 전쟁에서 차이나의 승리다. 뭐 그러면서 뭐 요 개발하는 사람은 리영 웽펑이라는 저기 있는 젊은이인데 딱 봐도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뭐 리창 총리 만나고 난리 났습니다. 왜냐면요, 베이징 기분 좋아졌거든요. 특히 뭐 기술 길기를 외친 시진핑 띵호하고 완전 기분 완전 좋은 겁니다. 미국 이긴 겁니다. 근데 더 이제 베이징 스스로도 놀란 게 뭐 중국에도 잘 나가는 인공지능 타이거가 있었어요. 정부가 팍팍 지원하고, 야, 이거는 유망하다. 이거는 이제 미국을 앞질 거다. 오픈 AI를 앞지는 중국의 선도 기업이다. 이게 지프 인공지능 이런 거거든요. 이런 타이거가 아니고 산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던 뭐 이런 조그만 이 스타트업이 해놓으니까 중국의 해피해도 너무나 해피하고 기분이 좋은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딥시크 해프닝의 제1막입니다. 이게 한 보름 동안 전 세계가 놀래고 난리난 거예요. 이제 미국 끝났다. 중국이 전 세계 인공지능 잡겠다 그랬는데 2월 초부터 또다시 세계가 놀란 거예요. 요거를 가만히 요 딥시크 이 챗봇을 가만히 이제 외국 기관이 막 들어가서 해보니까 이게 차이니스 커뮤니스트 파티의 프로파간다를 그대로 뭐 읊어대는 앵무새다. 이건 뭐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세계 외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뉴가드라고 요 업체는 뭐냐면 온라인상의 정보 유통업체의 어떤 신뢰성을 이렇게 조사하는 전문기관인데 이 뉴가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최신 그 뉴스, 세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중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딥시크한테 물어봤나 봅니다. 그러니까 무려 80% 이상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왜곡된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뉴가드의 결론은 딥시크 쟤는 디스인포메이션 머신이다. 중국 공산당 홍보하는 어떤 잘못된 허위 선전하는 머신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확 치고 나갔습니다. 자, 그 서방세계가 이 반격을 하냐면은 이 딥식 answers include Chinese propaganda, researchers.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연구자들이 딥시크에서 막 이야기해 보니까 이 딥시크가 대답하는 건 지금 아래 빨간 줄로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China's view of the world. 중화 사상. 중국은 자기들이 차이나가 전 세계 센터가 있습니다. 차이나 센트릭 아이디어나 이런 가치를 완전히 딥시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신이 이렇게 보도한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으면 후이즈 시진핑. 지금 시진핑 주석이 통치하는 차이나는 어떤 나라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China, like utopia, communist state that has never existed and will never exist. 이렇게 딥시크 대답하더래요. 그러니까 차이나는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아주 유토피아적인 공산국가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이 딥시크가. 그 다음에 또 이 천안문 사태 있지 않습니까? 천안문 사태 이 욕에 대해서 한번 짓궂게 물어봤나 봅니까? 그러니까 이 딥시크가 뭐라고 대답하면 처음에는 깜빡깜빡거리더니 밀리터리 크랙다운,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뭐 이렇게 진압했다 이런 단어가 왔다 갔다 하더니 not sure how to approach this type of question. 아, 근데 내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중국말로 물어봤나 봐요. 요 천안문 사이트가 중국말이니까 이거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야, 이건 내가 이게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대답하더래요. 신장 위구르 사태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깜빡깜빡거리고 왔다 갔다 하더니 그때 가서 뭐냐면, 야, 이게 중국의 신장 위구르 정책은 세계적으로 이게 공인받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인정받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뭐 우리말로 헛소리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죠. 중국의 천재 과학자가 맹긴 이 좋은 인공지능 챗봇 딥식을 왜 이렇게 망쳐놨냐면요. 중국의 인터넷 세상, 인공지능 세상은 이 중국 대륙이 만리장성을 뒤어싸고 있잖아요. 온라인에서도 그레이트 월, 대장성을 쌓아놨대요. 그러니까 외부의 이 챗봇의 정보가 못 들어가게. 중국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 그레이트 월 속에 있는 중국의 온라인 세상에다는 중국 정부가 기본 지침을 주는데 딱 두 가지 지침을 줬습니다. 너희들 챗봇, 딥식 이런 거 할 때, 인공지능 챗봇 할 때, 첫 번째,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는 꼭 지켜라. 두 번째, 중국의 국가 권력을 훼손하는 정보는 유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방의 이 전문가들이 벌컥 일어난 거예요. 이거 그냥 놔두면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특히 전 세계 젊은이들이 사상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이제 원래 생성형 인공지능은 직원들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얘에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또 이거 또 무슨 지침이 있냐면 중국 정부 지침이 이렇게 친중적인 사상을 계속 얘를 딥시크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중국 중심 사상 훈련시키고 반중적인 정서, 중국의 불리한 인포메이션을 계속 삭제하고 이제 피하게 하니까 점점점 지금 초기에 공개됐던 것보다 가면 갈수록 어떤 이 중국의 프로파간다를 엎지르는 앵무새가 된다는 거 이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서방세계가 지금 난리난 게 이게 이 딥시크에 막 모든 정보가 되는데 이 아메리칸이나 뭐 유로피안이나 외국 사람들의 개인 정보나 국가 정보가 베이징 중국 공산당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 난리치면서 틱톡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가기 때문에 이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틱톡은요, 여러분, 2022년부터 미국에서 모든 정보의 서버는 미국 내에 놨습니다. 틱톡은. 그래도 미국이 난리잖아요. 근데 새로 생긴 딥식 얘는 중국 본토에 서버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조항에 이 딥식은 뭐라 하냐면 이 모든 딥식의 운영은 중국 정부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게 뭐냐면 중국이 몇 년 전에 제정한 국가정보법 제7조를 적용받는다는 얘기예요. 국가정보법 제7조는 뭐냐면 중국의 모든 정보통신이나 인공지능 업체는 중국 정부 당국이 요구하면 정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딥식이 얻은 정보는 결국은 거치고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의 손에 간다니까 지금 서방세계가 난리 난 거죠. 오픈 AI나 이런 챗봇들은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사용자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정 이렇게 등록할 때 너 몇 살이니, 남녀니, 이렇게 어느 나라니, 이런 거 하고 또 이 구글이나 이 오픈 AI를 쓰는 휴대폰이나 이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데 이 중국의 인공지능은 얼굴 인식에서 그 악명을 높은 중국의 얼굴 인식이요. 그 다음에 지문, 생체 정보 등도 막 집어넣고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니까 서방세계 기준으로 본 정보보호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세계가 한 보름 동안은 엄청 놀랐어요. 그러다 이제 2월 초부터 대반격을 시작하는데 사용금지. 이거 안 된다. 이 중국 공산당의 앵무새 이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하고 의회는 벌써
뭐 이 딥식 앱 이거 안 된다고 결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보안 회사가 있나 봐요. 이스라엘 아르미스라고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회사인데, 이 보안회사 CEO가 여기 이야기하는 게, 야, 이거 확실히 자기들 보기에 개인정보 데이터, 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국가 데이터도 유출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이 아르미스를 이용하는 고객사의 상당수가 우리 딥식 앱 제거 안 쓰겠다. 그래서 접속 차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오고, 그 다음 미 상원도 그 미국의 인공지능 보호법안을 맹길었어요. 이제 뭐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제대로 일체 인공지능 분야에서 절대 일체 협력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는 이유 여러 망하고 투자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뿐만이 아니고 대만도 대만 정부, 국유기업, 공기업, 공립학교 중에서는 딥식 앱 설치 못하게 하고, 이탈리아는 앱스토어에서 아예 딥식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근데 일본, 하란, 영국, 호주 모두 다 딥식을 규제하고 앱스토어에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딱 보고 참 안타까운 게, 차이나가 안타까워요. 그 차이나의 우수한 과학자 스타트업, 진짜 20대, 30대 똑똑한 애들이 세계적인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고, 저게 베이징 정부가 저걸 그냥 놔뒀으면, 핸드오프하고 그냥 놔뒀으면 세계를 제패하고도 남아요. 오픈AI 분명히 저 딥식이 제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천재 과학자나 스타트업이 잘 만든 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챗봇을 자유주의 핵심 가치, 중국 정부의 이익에 반하는 그 정보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통제함으로 해서 이거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걸 막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제가 보기에 점점점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딥시크를 견제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웹이나 인터넷 접근하면 이게 좋지 않은데, 이 딥시크 전형적인 겁니다. 이거를 젊은이들이 뭐 값싸고 공짜로 막 쓰면 젊은이들이 이게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생각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싸다고 막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